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24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즉 주목해야 되는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 매년 경희대학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의 기출 문제들을 혹은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올해 역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23년도 기출에 대한 분석은 총 2편에 걸쳐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경희대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영상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2, 3학번으로 들어간 논술 합격생들의 입결 사항입니다. 우리 어느 학교든 입학처에 들어가면 작년에 뭐 경쟁률, 실질 경쟁률, 합격자 내신, 합격자 점수의 평균 등등등 학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결의 지표들을 모두 공개를 해줘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들 매우 바쁘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 다른 거 다 읽어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합격자의 내신 점수입니다. 우리 논술에서 이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실제로도 논술에서는 글 실력이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그런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신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쳐봤자 내가 충분히 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경희대는 그 중에서도 내신을 정말 많이 보는 학교다. 그래서 뭐 3등급, 4등급 되면은 절대 합격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경희대를 목표로 논술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내신 점수에 약간 걱정이 되는 바람에 경희대를 안 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올해의 입결 사항을 보게 된다면 정말 예상외로 4등급, 5등급의 학생들이 꽤나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신 평균을 봤을 때 살짝 높은 감은 확실하게 있었어. 그래서 거의 2등급 그리고 정말 낮아봤자 뭐 3등급 중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의 입결 사항을 봤을 때 4등급과 5등급의 분포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자 내에 꽤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모든 학교가 그렇기는 한데 경희대 역시 이 논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인들의 내신 성적이나 뭐 다른 여타 그런 특기사항들이 아니라 정말 글을 읽고 쓰는 논술 그 자체에 엄청 큰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2021년 기출부터 논술의 제시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평가라든지 주장과 근거들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으면서 이거 진짜 글 공부를 한 친구들만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논술 공부를 해야지만 붙을 수가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들을 경희대가 주목하고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과에는 뭐 합격자 평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진짜 기존의 그러한 합격자 내신 점수와 비교했을 때 꽤나 합격자들의 내신 스펙트럼이 넓더라 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글을 잘 쓰는 연습, 논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글 공부를 한 친구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그리고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합격자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잡을 수가 있었고, 그 외에 우리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 우리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 늘 나오는 분류가 약간 독특하게 나왔다 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희대 기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회계열은 논제 1번에 6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이를 상반된 주장을 하는 2개의 대리 키워드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때 최신 기출들을 풀어본 친구들은 항상 이 분류가 3대3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제시문이 하나 있어도 우리 3대3이라는 분류에 맞춰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분류 자체는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출문제에서는 이 3대3의 공식을 깨고 이거 선생님이 매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서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사회계열의 분류를 봤을 때 당연히 3대3의 분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 2대4로 나왔던 적이 딱 2번 그리고 2대 1로 나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거 역시 정말 굉장히 오래된 우리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의 선생님 정도의 그때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3대3의 그 분류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내가 주제를 찾기 조금 어려운 지문이 나왔어. 그럼 기존에는 3대3에 맞춰서 그냥 일단 넣고 쓸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고 4대2의 가능성 그리고 정말 과거에 있었던 2대1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모르는 지문은 찍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제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참고로 2대1이 나왔을 때는 얘들아 애초에 논제 자체에서 이제 3가지의 주장으로 분류하라라고 명확하게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흔히 알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너무나도 3개의 주제지 요렇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 기출도 4대2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렵겠다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어쨌든 분류가 더 이상 고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구나 라는 점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우리 수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얘들아 우리 한동안 엄청난 혼란기 속에 있었던 시기가 있어. 갑자기 경희대 논술 가이드에 우리 그래프도 수리 영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요런 식의 애매한 표현이 있었을 당시에는 우리 그래프, 수리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도 될지 혹은 둘 다 잘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 재작년에는 그래프와 수리가 정말 둘 다 같이 나왔다면 작년 기출에서는 오전에는 수리만 나오게 되고 오후에는 수리와 그래프가 같이 등장을 했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리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뭐야? 수학을 내가 못한다. 경희대에 나오는 사회계열 수리를 풀 자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회계열을 지원하시는 거는 무조건 지향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프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은 사실상 절로 버려둬야 된다는 소리야. 처음 모의 논술에 이제 그래프가 수리 대신에 나왔을 때는 다들 너무너무 쓰고 싶어 했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치만 지금은 어떻다? 어쨌든 쭉 이어져 나오는 기출, 특히 작년의 기출을 봤을 때는 수리는 정말 무조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래프가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혹은 둘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은 그래프와 수리를 같이 준비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그래프가 나온 학과들을 조금 보자면 우리 전경대 중에서도 약간 상경 계열에 속할 수 있는 학과들 뭐 경제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겠죠. 그리고 경영대와 한의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희대는 그래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그래프와 수리 둘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올해 오전에 보는 학교들이 그래프가 안 나오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는 둘 다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꽤나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챙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우리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서 최근 이슈들, 즉 정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우리 국내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모든 이슈들을 잘
반영한 그런 기출문제가 나온다라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 학교를 막론하고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해에 엄청난 이슈였던 사건들이 반드시 제시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희대 사회계열 역시 그 해에 중요한 이슈가 실제 제시문으로 명확하게 등장을 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경희대학교 기출이 사실 막 최근 이슈들을 가져오는 그런 학교는 좀 아니었거든? 거의 이제 교과서에서 발췌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논술 문제가 정교화되면서 애초에 정말 최근에 우리가 접했던 사회 이슈를 꼭꼭 넣는 그런 식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사실 안 나온 대학이 없지. 거의 코로나 전에 어땠는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했고 어디서 실패했고 그때 SNS의 영향이 뭐고 등등등 정말 2020년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됐는데 이제 우리 코로나도 끝났겠다. 그 외에 엄청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우리가 올해 꼭 알아야 될 이슈들은 곧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작년의 기출을 봤을 때 오전 기출에 얘들아 뭐가 등장했지? 미투 운동이 제시문 가에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해당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사회계열 혹은 최신 트렌드에 맞춘 논술 전체를 준비하게 된다면 작년 혹은 올해의 진짜 엄청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완전 달라 얘들아. 어쨌든 최근 사례를 담고 있는 그런 설명문적인 제시문이 같이 등장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정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하면은 이거 진짜 옛날부터 꾸준히 가지고 오던 특징인데 우리 경희대는 대체 왜 이렇게 한 번 냈던 대리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가? 이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포인트인데요. 경희대는 정말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가 명확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경희대가 정말 좋아하는 그 대립 키워드들은 엄청나게 우려먹는다. 바로 이 말이야. 과거 기출문제부터 쭉 풀어본 친구들은 분명하게 알겠지만 경희대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는 뭐지 얘들아? 예를 들어 이제 2가지의 대립 키워드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우리 경희대를 쭉 풀어온 친구들은 경희대가 정말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를 명확하게 알 거야. 그게 뭐냐면 국가와 개인입니다. 그래도 국가가 주체가 되는가 개인이 주체가 되는가 혹은 제시문 하나하나마다 국가 주체인지 개인 주체인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넣어둔 제시문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최근 기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때 우리 작년 기출에 등장한 기능론과 갈등론 벌써 경희대 사회계열 최근 기출에서 3번이나 나온 그런 문제죠. 이렇게 경희대학교 기출문제를 좀 보다 보면 이거 작년에 냈던 건데 또 나왔네? 혹은 이거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또 나왔네? 하는 그런 대립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논술을 막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반복되는 그런 대립 키워드 그리고 근거들이 많다라는 거를 확실히 잡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쯤에서 이러한 경희대학교의 대립 키워드 그리고 논술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수업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희대학교 내가 진짜 사회계열 꼭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정말 얘들아 과거 기출부터 쭉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입학처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거 어차피 구글링하면 다 나와 얘들아. 무조건 다 풀어볼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우리 작년 기출은 정치와 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에서, 어려운 과목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것 또한 우리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원래 경희대 하면 얘들아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거의 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이 두 과목을 사탐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무조건 이 두 과목에서만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대체로 많은 학교들은 요 안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치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사탐 과목들이 있지. 경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정치와 법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말 논술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이야. 물론 이번에 나온 경희대학교 정치와 법 지문에서는 뭐 엄청나게 어렵다 요런 정도는 없었지만 과거의 경희대 기출문제 중에는 꽤나 어려워서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답을 썼던 그런 제시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와 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경희대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냥 논술 전체 대학교를 기준으로도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고 그 이유는 원래 학교를 막론하고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학교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약간 순차적으로 순환되어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법이 논제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논술 준비를 제대로 역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 그리고 뭐 경제 쪽에도 결국은 사실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대로 탄탄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6가지라고 했지만 약간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7번째 거를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7번째로 문학작품은 어쨌든 경희대 사회계열의 제시문 하나에서 2개까지 무조건 나온다 라는 점 또한 봐두셔야 됩니다. 설명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계열에서조차 어쨌든 제시문 한두 개는 문학작품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 문학작품을 제시문 내의 키워드 혹은 타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잡아서 쓸 수 있는 방법 또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사실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막 줄글로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장 찾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약간 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정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치만 이런 것들도 얘들아 결국은 정답이 있는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소설이라든지 뭐 에세이, 수필 이런 거라든지 이런 제시문이 나왔을 때 답안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는요 명확한 틀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오늘은 우리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하면 주목해 줘야 되는 7가지 포인트를 잘 잡아봤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논제 1, 2, 3번 각각 어느 포인트에 중요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답을 써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특징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야 될 방향들을 더 자세하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과 그리고 이어지는 경희대 사회계열 2번째 영상을 꾹꾹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배운 이 7가지 포인트들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정말 온전히 내 걸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희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죠?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